자, 뭘 했냐면은 미분계수라는 게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함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원함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x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식을 미분하면은 f'x라는 이상한 식이 나올 거고, 거기에 이게 3이다 그러면 3을 넣으면은 이 점의 높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점의 이렇게 껐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곳을 찾으려면은 이 새끼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구해봤더니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인 곳에 가면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안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사실은 어디에 쓰느냐? 왜 이런 지랄을 하냐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특이한 곳을 찾아내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이런 곳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런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0입니다. 수평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0입니다.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0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뭐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프의 모양을 잘 보세요. 어딘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는 점점 그래프가 어떻게 돼? 내려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에서 비로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점점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볼 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것,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것, 쉽게 말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 반전이 일어나는 곳을 찾기가 매우 좋더라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곳을 찾기가 좋은 게 어떻게 찾으면 된다? 기울기가 뭐 되는 것? 접선의 기울기가 뭐 되는 곳? 0 되는 곳을 찾으면 좋더라 이겁니다. 그게 왜? 지금 표정도 이상하잖아요. 그걸 왜 찾는데요? 자, 왜 찾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2차식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수없이 많이 풀었던 거. 2차식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2차식의 최고차항이 양수변은 2차식은 아래로 볼로 가겠어요? 위로 볼로 가겠어요? 아래로 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새끼가 아래로 볼로 갈 건데,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뭘 찾냐면은 다른 곳을 다 찾지 말고 과연 언제 대칭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대칭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곳? 0인 곳이죠. 그래서 얘를 fx라고 했을 때 미분하면은 f'x가 얼마? 6x-6이죠. 그러면 이게 0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됩니까? 1이어야 되죠. 그래서 대칭축의 x값이 1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해놓고 문제에서는 뭘 주냐면은, 언제 써먹냐면은 x가 2하고 5 사이일 때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식의 최대값. 자, 이것도 문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x에 2나 5 사이의 값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제일 크고 싶거든요. 식만 보고 숫자만 보고 생각하기면 안 좋죠?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봐봐. 1이 여기 있으니까 2는 이곳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x에 1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높이인데, 2를 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은 뭐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높이야. 얼마인지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야. 근데 눈으로 봐도 1을 넣었을 때가 큰 값이 나와, 2를 넣었을 때가 큰 값이 나와, 2를 넣었을 때가 큰 값이 나오겠지. 근데 x가 5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5를 넣었을 때는 어때? 더 큰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x가 2와 5 사이에서 이 식을 보건데 최대가 나오려면은 어떤 x를 넣어야 될까? 이 식에 5를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최대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x에 5를 대입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차식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고 수원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차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3차, 4차, 5차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걸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간단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2차식은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아래로 한번 흰다고 했죠. 그렇죠? 3차식은 어떻게 되고 4차식은 어떻게 되고 5차식은 어떻게 될까? 요걸 찾아보면 됩니다. 자, 요거의 배경 지식입니다. 3차식은 4x의 3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은 최고차항이 몇 차예요? 양수죠. 양수. 양수일 때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서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면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3차식은 최대 몇 번이냐면은 최대 2번입니다. 최대 2번. 그래서 두 번 흰다는 것은 반전입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것,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것. 3차식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올라가면서 끝나야 되고 올라오면서 시작해야 된다. 자, 4차식은 5x의 4승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항상 올라가면서 끝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홀수차일 때는 밑에서 올라오면서 시작하고 짝수차일 때는 내려오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는데 최대 몇 번 휘느냐? 4차식은 3번까지 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봐봐. 2차식은 몇 번 휘어요? 1번. 3차식은 2번. 4차식은 3번. 그럼 5차식은 몇 번이겠어요? 4번. 6차식은 5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올라가면서 끝나는 건 똑같은데 2차, 4차, 6차 짝수차는 내려오면서 시작해요. 홀수차는 어떻게? 올라오면서 시작한다. 이거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최대 3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휠 수 있다. 이게 대충 그렸을 때입니다. 대충. 이게 윈지, 이게 윈지는 몰라. 그거는 문제마다 다를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건데 마이너스 4x의 5승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4x의 5승 올라가면서 끝내야 됩니다. 올라오면서 시작하겠어요? 내려오면서 시작하겠어요? 올라가면서 최대 몇 번이겠어요? 4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알고 참고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면 어떻게 될까? 양수일 때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봐요. 4x의 3승 어쩌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겠죠. 그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별거 없습니다. 위아래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x의 4승에 3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본래는 W형이겠죠. 그쵸? 마이너스가 있으면 위아래가 바뀝니다.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힌다고만 생각해주면 끝.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지식입니다. 기본 지식이고. 자,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다. 두 번째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말과 식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식이 아니고 이 말들의 모든 뜻은 그래프의 개요를 그려서 어떤 x값을 대입할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면은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극값이라는 단어 처음 배우죠? 극값. 극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 있죠? 반전이 일어나는 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와 여기죠. 자, 이때 극값이란 건 뭐냐면은 이때의 x값을 이 식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값입니다. 이때의 x값을 주어진 식 fx에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 극값이다. 그런데 요거는 그림이 아래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죠. 극속값. 얘는 위쪽에 있죠. 극대값. 자, 극값은 반전이 일어나는 곳의 식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 자, 그래서 실전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8번에 1번을 보면은 fx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놈의 극값을 구하라고 한 것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찾아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x값을 넣으면 극대가 나오는지, 어떤 x값을 넣으면 극소가 나오는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왜? 식의 모양이 완전하기 때문에 x에 2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 x에 5 넣었을 때 얼마 나오는지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극대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넣을까를 결정하면 됩니다. 방법도 엄청 간단합니다. 3차식이죠? 최고 차항이 음수죠? 그림을 대충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이런 걸 그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궁금해져야 됩니다. 언제 반전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해야 됩니다. 이때와 이때의 x값이 얼마일까가 궁금해져야 됩니다. 안 궁금해지면 이제 못 배운 거예요.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볼 때는, 그래프를 볼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궁금해져야 되는 것, 자동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죠? 이놈들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0이다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미분하셔야 됩니다. f'x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이 상태로 두지 말고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하면은 언제 0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책 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1일 때가 극든지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든지 책 보면 엄청 어려운데 이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0 되는 곳이 이 두 개의 값인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래요. 얘가 1일까요? 얘가 1일까요? 오른쪽. 당연하겠죠. 왼쪽으로 갈수록 작으니까.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하면 끝.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x에 뭘 넣으면 극소값이 나올까요? x가 뭐일 때 극대값,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이 나오네. 그 다음에 1일 때 뭐가 나와? 극대값이 나오네. 이까지만 하면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극소값 자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이 식에 넣어봐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어렵네. 됐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 미분을 해보면은 뭘 넣어야 극된지 뭘 넣어야 곡선지를 알 수 있다. 됐죠.